어제 기대했었죠. 우리 애봉 총리가 어떻게 배신을 할 거고,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라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일단, 애봉이는 철저한 배신을 했습니다. 철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탄핵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지. 본인이 탄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어요. 응? 계엄을 반대했다. 그렇죠. 아니 정신 차려!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상민이 하루 종일 나와갖고 열심히 다져놓은 거짓 진술을 혼자서 다 날려먹어버렸죠. 애봉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발로 싹 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관 따위가, 행안부 장관이자 대통령 친구 따위가 열심히 기름 발라서 아니라니까요. 정식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그건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다니까요 라고 하루 종일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한 30분 만에 완전히 발라서 걸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뭘 했느냐는 거죠. 아마 윤석열이 진짜 감정이 있었으면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주변에 마이크를 집어던졌을 텐데 도망을 갔습니다. 자리를 피해 이거 주더라고요. 보면은 앉아 있다가 이 화면인데 이렇게 이 헌법재판관들 서 있는데 앉았거든요. 앉고 나서는 변호사한테 얘기하더니 쑥 나갑니다. 이게 되나요? 이러대? 저기 재판관들한테 없이 나가도 돼요?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말도 없이 이 피청구인이 자리를 비우고 이걸 뜬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거 뭐 당나라 법정도 아니고 아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재판 받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하고 나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판사한테 허락 안 받고 밥 먹고 합시다 이게 되는 나라였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면은 판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은 왜요? 윤석열이는 헌재에서도 나가던데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 그럼 혼나겠지? 그러겠지. 네가 윤석열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튼 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것은 말하자면 윤석열 입장에서 쪽팔리기도 한 거고 일종의 사전 협의가 좀 된 것 같아요. 이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한 거 보면 군말 없이 아무 말 안 하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나갔다는 거는 이미 우리 한 총리가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 얘기는 내 얘기대로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서 피차에 얼굴 마주치면 쪽팔리니까 자리를 피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 총리 회유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이씨 그럼 나가는 게 낫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윤석열 표정이 어제 굉장히 안 좋아 보였거든요. 이거 보면은 앉아 있을 때 나가기 전에요. 계속 이렇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아무래도 충격이 컸겠죠. 김건희가 뭐 이혼하자고 했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 아니지. 어저께 그저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조태우하고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데 왜 자기는 몰랐을까? 아니 이 두 남자는 진짜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씨발 거야? 한동훈하고는 카톡을 몇백 통을 해도 가만히 있었지만 아는 사이니까. 왜냐면 한동훈이 먼저였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해서 참았지만 조태용이까지 이러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죠. 문자 내용이 저도 궁금하다. 겁나 궁금하지. 나도 궁금하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어? 호칭을 오빠라고 했는지 저기요라고 했는지 뭐 자기야라고 했는지 안 궁금하겠어요? 근데 이거 기사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와, 이 둘이 연락하는 거 거기 처음 알았던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몰랐대. 이게 말이 되나? 국정원장하고 영부인이 이게 같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윤석열이 몰랐다? 대통령이 몰랐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종의 이제 총리를 배려한 거랑 배려한 거. 총리가 저 얘기를 해도 못 막을 만큼 이 윤석열의 권한 내지는 지위가 이렇게 한 줌에 흙만큼, 개만큼도 가치가 안 되는 거야. 늘 얘기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보다 위인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 부인이 최하영 씨가 최하영 씨가 이미 김건희의 스승 내지는 이 업계 선배야. 그렇지. 주술 최하영 선배야. 씨는 늘 예지몽을 꾸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최하영 씨가 실제적으로 저 왕자 쓰라고 이거를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썰로. 그렇게 된다고 치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아영이 누나가 훨씬 더 건이랑 윤석열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영이 누나 판단에 성렬아 너는 어차피 죽었고 너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면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탄핵을 안 받고 부활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너보다는 한 총리를 살리자. 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한 증언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석열이 그거는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민주당이 회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저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시비를 안 건다는 거죠. 못 거는 거죠. 그리고 또 비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그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리고 난 다음에 그걸 못 말린 거는 차후에 치더라도 권한대행이 되고 난 다음에 거부권을 내셨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거부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고 늘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됐다. 거부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유, 저기 총리하시기에 약간 그런 부적격인 거지. 부적격이시네요. 불과 6개월이 뭐야? 2개월도 안 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발언들이나 자기가 했던 행동, 자기가 참여했던 회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럼 이건 거의 침해 아니냐고. 단기성 침해 아니냐고. 근데 그러면 그게 침해라고 돼버리면은 윤석열 쪽이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국무회의가 제대로 형식적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저 어르신 침해인데 정말 믿을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똑같은 거지. 방식이야. 이 사람을 침해로 몰고 가는 순간 당연히 국무총리 탄핵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놓친 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구하지도 못했고 본인도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업무 부적응자라고 스스로 고백해버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위적인 그러니까 계엄을 했던 행위 자체가 헌법적으로 유효하냐 안 하냐의 부분은 한덕수의 증언이 있었든 없었든 어차피 결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한덕수가 말로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지는 없어진 거고. 그렇죠. 네. 없어진 거고. 탄핵밖에. 네, 탄핵 이후에 이제 계엄은 실수했으나, 계엄은 내가 통치행위라고 생각하고 잘못해서 하긴 했으나, 내란은 아니다. 내가 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내란하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논지로 가갖고 어떻게든 형사적인 부분을 피해보려는 식으로 이제 죄를 까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직은 어차피 못 지킨다는 거 알아. 근데 이 대통령직을 날리는 거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오늘 끝난 걸로 갖고 2주 동안 다시 추가 변론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냥 간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야도 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한테는 선택지가 있어요. 문제는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탄핵은 포기한 거야. 탄핵 인용은 포기한 상황에서 내란죄를 어떻게 벗어볼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선거인단도 바뀐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홍장원 차장하고 이 조지호 청장하고 나왔잖아요. 뭐 조지호 청장은 본인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내 모든 증언은 검찰한테서 다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늠해서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얘기가
뭐 6번 얘기했다. 자꾸 뭐 체포하라고 했었다. 명단 불러줬다라고 하는 검찰의 진술한 내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법정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들은 당신 암 치료 중이잖아. 선망 증세 없습니까? 당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암에 대한 후유증으로 선망 내지는 착각 내지는 환상 속에 그대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조 청장에 대해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고사를 했을 때 국회 측은 저희는 증인 신청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나와라! 강제로 강제 불러낸 구인해라! 거예요. 구인해까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갖고 내가 너한테 체포 지시 준 적 없어라고 하는 말을 또는 네가 받았던 그 체포 지시는 너의 선망이나 환상일 수 있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지만 아예 답변을 안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여지를 차단해버린 거죠. 아니, 천재예요, 조지호도.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당연하지. 그 정도 같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 가장 좋은 홍장은 선망 증세가 뭔지 몰라요? 선망은 왁 소리 지르고 정상적으로 발악하는 거야. 네. 안 보이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발악하는 거야. 선망은 무서워요. 옆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 게 선망이 아니에요. 감정 기복도 안 되고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신들린 상태나 완전히 이 맛이 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한테서 중증 정신질환에 나타나는 게 선망인 그렇죠. 건데 선망이죠. 암투병을 한다고 갑자기 선망? 물론 아니에요. 암이 어떤 뇌암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중증 단계로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부 출입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선망 증세가 없었냐고. 대형 청구할 당시에 선망 아니었냐고. 차라리 그게 윤석열이 무죄 받는 게. 윤석열은 현재 맞아. 진짜. 심신미약. 제가 그때 선망이었습니다. 이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은 이제 선망으로 호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호수, 이재용의 말, 그리고 호스테스 뭐 이런 것들이 선망으로 막 보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홍장원 차장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메모들을 따로 공개를 하면서 계속해갖고 왜 메모에 직책이 없었냐, 왜 메모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안 했냐, 왜 메모를 작성한 시기가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까는데 시간대로 그 상황대로 본인이 들은 걸 적은 원본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했던 보좌관이 같이 적었던 필사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이대면서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재현을 했고요. 심지어 그와 관련된 억지 주장이 나올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일가를 해갖고 변호인들을 기를 죽여버렸죠. 심지어 혼자서 작성해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 정서시켜서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원래 자기가 메모하는 게 습관이래요. 오랜 군 생활에서 나온 습관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메모를 했다가 이 메모를 혹시라도 나중에 흘렸어서 자기나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까봐 보좌관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정서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명단이랑 자기가 쓴 거랑 보좌관이 쓴 거랑 이게 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존재를 이게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모 자체를. 메모까지 들고 왔더라고 또. 그래서 더더욱 논리는 공공해졌고 체포 지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고 치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도 무조건 인용이거든요. 상위법원에서 인용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혐의 역시도 벗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이 한덕수가 살아나가지고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총선 지휘를 하고 한동훈이나 검찰계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대선에 출마를 시키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선이라도 그러니까 다음 대권이라도 시도를 해갖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안 되지만 이제 5년 안에는 안 되지만 이 5년을 견디고 나면 다음 한동훈 정권에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의 기여로 인하여 앞으로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또는 윤석열과 궤를 같이 했던 이른바 구구 정치인, 수구 정치인, 검찰 하수인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 불러다는 사람 다 불러줬잖아. 근데 더 이상 증인 안 받고 탄핵 심판 25일에 최종 변론을 합니다. 최종 그래도 변론을 최종 하면 변론까지 또 시간 또 여유 어쨌든 들어줬어. 4일 뒤에 하는데 왜냐면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재판이 공정했니 안 했니 무슨 사법 살인을 당했니 뭐 이런 개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뭘 해줘도 할 것 같아. 그쪽에서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 걸렸고 종결하고 선고까지 박근혜 때는 11일 걸렸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복잡하잖아요. 간단하죠. 증거도 너무 전 세계에 확실하고. 널려 있고 그리고 증인들도 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나오지 않을까?